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늘 1월 20일 금요일 저녁 해물파전을 하나 먹고 집에 와서 어차피 내일부터 한국은 4일 동안 연휴잖아요. 설날이고, 그래서 연휴 동안에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조금 유용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카톡이나 아니면은 저희 채널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타시켄트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뭐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스피탈리, 미라바시라고 하는데요. 가스피탈리 그 지역, 그 주변에 최근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쫙 한번 훑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에 하나하나 좀 더 기회가 되면 좀 디테일하게 각 아파트별 특징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 건축 설계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정부 관련된 사업들 조사하는 영역, 그런 것들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거나 아파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한 12가지 간단한 내용들을 적어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파트를 원칙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작년 5월 달에 바뀌어진 그 부동산 관련된 법에 따라 가지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15만 불 이상 되는 아파트는 외국인이 다른 서류 없이 살 수가 있고요. 신축, 이제 지어진 지 3년 이내의 건물 같은 경우도 18만 불 이상이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타시켄트에서 지어진 지 3년 이내 되는 30만 불 이상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 영주권이 부여가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주재원증, 우리 이제 대표사무소나 뭐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아크레디에이션 카드가 있는데, 주재원증이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재원증을 이용한 아파트 매매에는 대부분의 그 등기소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뭐 한두 군데에서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최근에 주재원증을 통해서 아파트 등기를 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로 남겨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토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외국인은 토지를 원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단 이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건물을 사게 되면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땅은 그 건물 소유주의 권리로 확보가 된다는 거. 우즈베키스탄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랑은 조금 다른 게, 저도 뭐 그쪽은 잘은 모르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법인 설립 시 외국인이 100% 한 명 또는 여러 명 상관없이 100% 지분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현지인을 끼지 않고 순수하게 100% 현지 법인을 만들면, 이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뭐 임대를 주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에는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분들 중에서 토지를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토지를 확보하거나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을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확보하셨던 게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취득세가 있냐. 맨 위에 이제 첫 번째 항목에 15만 불 이상 또는 이제 18만 불 이상, 요럴 경우에는 10%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세가 부과가 되고요. 현지 법인을 통해서 뭐 아파트라든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 현지인들은 보통 뭐 1년인가 2년인가 얼마 이상 살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8%인가 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토지세 같은 경우는 토지세가 가장 비싼 지역이 타스켄트 중심지인데, 토지세는 요율로 정해져 있어요. 1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토지세가 제일 비싼 지역이 타스켄트 중심부 1지역인데, 약 한 10,000스퀘어미터에 한 3만 불 정도 되니까 1스퀘어미터에 연간 한 3달러 정도, 만약에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300불 정도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대략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재산세. 개인들은 이제 주거 목적으로 가진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0.2% 그것도 이제 장부가에, 이 장부가가 사실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0.2%니까 거의 뭐 재산세 개인들은 미미하다고 보고,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1.5% 또는 개인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재산세가 1.5% 부과가 돼요. 그리고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한 2000년대 초반 개인들이 이제 주택을 빌려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를 않았죠. 법인이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제가 알기로는 8% 정도 되고요. 우즈베키스탄 분양시장에서 좀 특이한 거는 한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계속 바뀌거든요. 착공 시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다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점점점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고 준공됐을 때는 이제 가장 비싼 최종 가격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분양가를 3,000불로 잡아놔 놓고 이제 초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30% 할인, 그래서 한 2,000불 정도에 분양을 하고, 이제 공사 중간에는 뭐 20%, 15% 이렇게 분양가를 일시에 지불하는 경우에, 또는 이제 50% 지불할 경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른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게 돼요. 보통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임대를 줄 경우에 타스켄트는 임대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 가치의 한 주택 같은 경우는 10% 정도, 상업시설은 한 13% 정도 봐요. 상업시설이 13%가 되는 이유는 이제 재산세가 1.5%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들은 좀 부동산 수익률이 그 건물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그 비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2019년부터 제가 유튜브를 쭉 찍어 왔는데, 제 유튜브 옛날 거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가 가격들을 말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도에 뭐 땅값이 얼마였어요, 뭐 부동산 값이 얼마였어요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2019년하고 2020년 말하고 비교해 보면 아파트, 이제 기존 2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임대가도 뭐 한 30-40% 정도도 올랐던 것 같고,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만약에 한 700불에 분양했던 아파트는 지금 준공이 된 이후에 현재 시가는 한 1,500불 정도, 이런 정도, 한 2배 정도 오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비싸게 처음에 분양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된 이후에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한 50% 이상 오른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시켄트 도심하고 이제 변두리, 약간 뭐 어떤 그런 행정적인 또는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까지 이렇게 전체 통틀어서 보면, 타시켄트 맨 도심의 중심지 같은 경우는 한 100%, 사실 100% 오른 데는 없어요. 150에서 200% 정도 오른 데가 이제 가장 적게 오른 데고, 많이 오른 데는 약간 변두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개발 이슈가 있었던 데 같은 경우는 2019년도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한 5배 정도 오른 데도 실제로 있다는 점. 요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특히 이제 타시켄트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가스피탈리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또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가격을 한번
아파트들의 소개를 하면서 가격들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오늘 몇 군데 좀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타시켄트 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미르 티무르 광장이 이제 중심지고 대통령궁이 여기 있고, 이 뒤쪽으로 이제 그 타시켄트 시티 파크, 힐튼 호텔하고 불바르, 뭐 이렇게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가 아니라 타시켄트 시티 파크 공원이 있는 이쪽이 있고, 이 아래쪽에 공항이 이렇게 있어요. 한인들이 많이 즐겨 살고 있는 지역은 이 그랜드 미르 호텔에서부터 이 가십달리 시장, 이 언저리예요. 이 언저리가 이제 우리가 가십달리라고 하고, 한국 슈퍼, 한국 식당, 뭐 여러 개가 이제 이쪽에 모여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항에서 이 가십달리 지역, 이 주변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급 아파트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간단하게 프로젝트 소개하고 현재 분양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셔터 로스트밸리 거리 가십달리 그 그랜드 미르 호텔 주변에 있는 모데라 타워라고 하는 24층짜리 트윈 타워예요. 아파트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저층부에 이렇게 포디움에는 실내외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도 9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500불, 스퀘어미터당 2,500불.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분양 시작했을 때 한 1,600불, 1,500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이제 2,500불에 분양을 하고 있고,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데라 타워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랜드 미르 호텔하고 가스피달리 바자르가 있어요. 이 셔터 루스타밸리는 타스켄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 간선도로 중에 하나고, 뭐 대충 위치는 이 정도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가스피달리고요. 모데라 타워라고 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소망 디벨롭먼트에서 한국 이제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넥스트라고 하는 그 쇼핑몰하고 운하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1, 2, 3차는 공사가 끝났고 4, 5, 6, 7, 8차 이렇게 한 번에 묶어 가지고 이제 초고층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인허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린 것도 있고,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파크우드라고 하는 아파트는 올해 5월 정도면 다 준공이 될 거예요. 8동 아파트가 지어졌고, 12층, 뭐 9층, 12층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가스피달리 시장 건너편에 마크로 슈퍼 그 뒤쪽으로 이제 지어지는,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우즈베키스탄 그 아파트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 1세대에 이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조경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계획적으로는. 오늘 여기 좀 가서 알아봤는데, 여기가 지금 한 1,800불 제곱미터당, 남은 물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제곱미터당 골조 분양 기준으로 내벽을 세우고 1,800불 정도에 분양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도 이제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미라바드 에비뉴, 여기는 이제 한인타운 한복판에 있는 9층에서 12층짜리 고급 아파트고, 아마 타시켄트에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외장재를 사용한, 어떻게 보면은 뭐 불바르라든가 가든스 아니면 네스트 원보다 더 화려한 그런 아파트예요. 이게 영국 에서 설계를 했고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영국 엔지니어링 회사가 CM 업무까지, 감리 업무까지 했었어요. 단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길이, 이게 실제로 보면 한인타운의 중심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원래 뭐 한국 식당들하고 다 있었는데, 이쪽 한쪽을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골든하우스에서 미라바드 에비뉴라고 하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개발을 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공사 중인 아파트도 있고, 여기는 이제 다 지어진, 이미 이제 분양이, 분양이 끝났다기보다는 준공이 된, 아파트의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한 스퀘어미터당 2,400불 정도에 분양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것 같은 경우는 한 2,100불, 그런 정도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상에 보시면 가스피달리 시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호 레지던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피스하고 아파트 23층, 26층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데 이제 막 땅 파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이제 시행사는 그 피라미드가 아니고 저기 뭐죠? 코치 터키 건설회사고 뭐 회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현대건설보다도 아마 큰 회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굉장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여러 개 사업들을 벌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타워 아파트 2개 있는 거 저거를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오늘 분양사무소 가서 가격을 좀 알아봤더니 여기도 이제 중소형 평형대 위주예요. 원룸 또는 이제 침실이 하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2,100불 지금 분양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100% 선급금 내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2,100불 정도고 아마 준공할 때쯤 되면 분양가가 한 3,000불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년 말, 지금부터 한 24개월 안에 건물을 다 짓겠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여기는 위치는 아마 타시켄트의 청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브첸코 거리 따라서 셰프첸코 그 거리에 있는 아파트라서 굉장히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그 타시켄트 옛날 아메리티브로 공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있는데 옛날 그 포도주 공장 안에 5개 이게 물, 불, 나무 뭐 이렇게 바다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5개 16층까지 되던가요? 12층까지인가 하여튼 아파트 짓고 가운데 중정을 크게 두고 뒤쪽으로는 쇼핑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이렇게 짓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 제가 작년 초에 재작년인가 갔을 때 벌써 2,000불 했으니까 지금은 골조 기준으로 해서 2,000 한 3,400불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분양가가. 위치는 가스피달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고 여기 뭐 영상 같은 게 하나 있던데 영상은 없네요. 이 아파트 인피니티라고 해요. 인피니티. 그리고 피라미드 현재 타시켄트 타시켄트 시티는 네스트 1을 제외하고 47층짜리 저층부는 오피스, 고층부는 아파트 이렇게 고층부가 오피스인가요? 하여튼 돼 있고요. 재작년 11월에 분양을 시작했고 그때 아파트가 1,300불, 오피스가 1,600불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2,000불이 넘어요. 분양하는 분양가가 공항 바로 앞에 공항에서 타시켄트 그 가스피달리로 오는 그 길 사이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치라고 하는 그 터키계 회사가 건설을 직접 투자하고 건설까지 하고 있어요. 현재 골조가 한 16층, 한 16, 17층까지 올라가 있고 총 높이가 47층이니까 아직 한 공사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분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가스피달리 바자르 한국식당 옛날 한국식당 만나가 있던 자리고 앞인데 카자흐스탄 BI 그룹이라고 하는 큰 대형 시행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그 저기 뭐지 그 무로드 빌딩이 같이 합작해서 개발한 거고 12층에서 16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6동인가 7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다 지었고 나름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빨리 깔끔하게 잘 지은 그런 아파트예요. 12층에서 16층짜리 아파트들이고 여기는 이제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좀 알아보면 골조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불, 1,900불 정도 그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최초 분양 시작했을 때 1,100불 정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오피스, 그죠, 아파트 처음 분양 시작했을 때 분양 사무소 가서 보고 굉장히 가격도 괜찮고 조건도 괜찮은 것 같다.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100불 정도 했으니까, 불과 한 2년 전, 2년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분양 시작한 지가. 지금은 한 1900불에서 2000불 정도의, 골조 상태로 매매가 거래가 되고 있고, 마감된 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에 한 3000불 정도까지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요. 임페리얼 클럽하우스라고, 클럽시티라고 총 2000세대를 도심 재개발로 하는 곳이고요. 프리미엄급이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코리아타운에서 좀 벗어나긴 거긴 한데, 제 친구가 시행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총 한 2000세대 정도가 되고 지금 1차가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고요. 현재 분양가는 1100불에서 1500불 사이, 평형대가 좀 작은 거는 한 1500불, 평형대가 좀 큰 거는 1100불, 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분양가는 다 100% 현재 바로 지불했을 때 할인받은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이제 이런 공용 부분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 시행사가 저기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서 그 가스피달리 거기에 16층짜리 아파트를 지은 게 있어요. 그걸 굉장히 화려하게 분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그 컨셉을 계속 가지고서 공용 공간을 많이 주는 좀 그런 스타일의 아파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 순환도로가 있는데 그 순환도로변에 이 중국하고 터키 투자자가 합작해서 지금 짓고 있는 뉴포트라고 하는 대규모, 전체 연면적이 한 4만이 아니죠, 한 40만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대규모 아파트, 상업 복합 시설이 지금 시작을 했고, 작년 10월인가 그때 분양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때 한 900불 정도, 그러니까 100% 선보를 했을 때, 여기는 위치가 이제 약간 번화가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 내부 순환도로, 거의 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도로에 연접해서 쭉 있는 데라서 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단지 규모가 꽤 커서 그래도 뭐 좀 관심이 갈 만한 그런 단지가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통이라고, 하이통이 아니죠, 하이타운 시티. 이 하이타운 시티는 한국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타시켄트 북쪽 지역에 있고, 이걸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쪽에 일을 좀 할 게 좀 생겼어요. 각 뭐 분양 사무소부터 뭐 여러 가지 공용 부분 디자인을 지금 의뢰를 받아가지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만 나와 있는 아파트가 총 5000세대고요. 여기에 호텔이나 오피스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이 한 250m, 거의 한 300m 가까이 되는 대형 쇼핑몰도 여기 들어가요. 투자자는 홍콩 자본, 홍콩 자본인데 이름 하이통인가? 하여튼 뭐 그런 돈을 들여와가지고 시공사가 TSC HK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TSC, 그리고 시공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차이나 뭐라고 했는데 하여튼 세계에서 여기 있네요. 차이나 컨스트럭션 피프스 뷰로 서드 컨스트럭션 co.ltd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건설사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시공을 하고, 그래서 쇼핑몰은 이제 골조는 거의 끝나가고 1차도 분양 끝났고, 1차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불 정도에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클래스는 아니고 또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한 1000불, 11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늘은 지금 타시켄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눈에 띌 만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앞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돼요.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냥 아예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이런 아파트 분양 시장은 제대로 안 보고 다녀가지고 제 일 하느라고 요번에 이제 날씨도 좀 포근해지면 그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현장들 어차피 뭐 그쪽 뭐 오너나 뭐 분양 쪽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부탁을 해서 안에 들어가도 보고 그 각각의 프로젝트들의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해보고 그걸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됐어요. 아까 9시 와서 영상 찍겠다고 했다가 찍었는데 날리고 뭐가 세팅이 안 되고 해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끌었는데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된 영상 올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에도 좀 빨리빨리 더 구체적인 부동산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벌써 한 20여 분간 방송 녹화를 했는데 설날이잖아요. 내일부터 설날 저 아직 어머니께 전화도 못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집에다 전화도 좀 하고 설날은 저도 한국 못 갈 것 같고 설날 지나고 지금 급한 일들 좀 정리하고 나면 뭐 시간이 되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에 한국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에 계신 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설날 끝나고 나서 우즈벡에 지금 출장 오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고 제가 올린 옛날 영상들 다 한번 보시고 우즈벡 오시면 뭐 생활하는 것부터 뭐 사업하는 데까지 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